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의문이 입력이 되고, 자, 출력되는 과정에서 입력했던 두 개의 의문의 성질을 다 가지는 하나의 통합형의 의문으로 출력되는 의문의 변동현상. 우리가 이것을 축약이라고 배웠어. 자, 그래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의문론 전체에서 남아있는 내용학습으로는 탈락현상, 첨가현상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았어. 우리 의문의 변동현상이 끝나고 나면 의문론 전체 수업이 다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탈락현상과 관련해 초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축약 현상하고 비슷하게 이 발음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면 자, 앞뒤 형태소의 두 의문이 마주칠 때 자, 우리가 인접하는 과정에 자, 하나의 의문이 완전히 탈락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문의 탈락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문이 완전히 탈락했기 때문에 의문의 수는 줄어들어. 자, 그래서 줄어들고 그렇게 의문의 수가 줄어들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의 경제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의문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 측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축약하고 차이가 없어. 자, 축약도 의문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탈락도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 축약과 탈락을 변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금방 설명했지만 우리가 출력되는 통합형의 의문이 우리가 입력했던 두 개의 의문의 성질을 다 가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의문의 탈락 현상에서 배우는 이 과정에서의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의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라고 하는 의문과 B라고 하는 의문이 이렇게 인접하는 과정에 자, 둘 중 하나만 남는 거지. 자, A만 남았어. 자, 이러면 B가 탈락을 한 거겠지? 자, 혹은 B가 남은 거야. 자, 이러면 A가 탈락하는 거지. 이렇게 자,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는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으로 딱 하나는 남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없어지는 것. 자, 우리가 이것을 의문의 탈락 현상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자음 탈락 중에는 자, 자음군 단순화나 히읗 탈락 요 두 가지는 자, 표기에 반영이 안 돼. 자, 표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은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음 탈락이 하나 더 있거든.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자음 탈락이 있는데 그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은 전부 다 표기에 반영이 돼. 그러니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히읗 탈락이랑 그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표기에 반영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의 탈락 현상도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축약 현상과 똑같이 자, 탈락 현상도 자음 탈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겠지. 자, 그래서 자음 탈락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자음군 단순화거든. 자,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내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땡겨서 해버렸어.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자, 내가 뭐와 관련돼서 설명을 했었냐면 음절말 위치에서 일어나는 이 규칙성, 음절 말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체되는 규칙성도 있지만 탈락을 하는 규칙성도 있다. 특히 여기서 이 겹받침과 관련된 것인데 자, 겹받침을 우리가 자음군이라는 말을 쓰거든. 자, 마지막에 받침에 오는 자음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단순한다는 얘기는 그 종성 자리에 자, 우리가 받침 자리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음절 구조의 제약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겹받침은 앞에 것이 남고 어떠한 겹받침은 뒤에 것이 남고 또 어떠한 특정한 그것이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이었는데 리을 기억, 리을 비읍 두 가지의 겹받침은 환경에 따라서 탈락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했었거든.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이미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자,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것은 중복되는 설명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든가 아니면 여기서 복습을 좀 더 해야 되면 자, 의문의 교체 현상의 첫 번째 강의에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그 안에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 자음군 단순화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걸로 할게. 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너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면서 잘 정리할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오늘은 자음 탈락과 관련해서 초점을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 이렇게 두 가지의 초점을 잡고 설명을 좀 해볼게. 자, 리을 탈락은 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요 환경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환경은 자, 합성어와 파생어가 되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즉 복합어가 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한다는 얘기지. 자, 또 하나는 용언의 활용 과정인데 자,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도 어간의 받침 리을이 탈락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상부터 한번 봐보면 자, 파생어와 합성어에서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이나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이렇게 돼 있는데 니네가 지금 금방 같이 읽어봤지만 이 자체가 와닿지도 않잖아. 자,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한테 강조하지만 발음을 해보고 예시를 통해서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조언을 계속 하는데 의문론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 예시를 통한 발음이니까. 자, 그러면 너희가 발음을 해보면 일단은 딸이야, 딸. 자, 그 다음에 달달이지. 자, 그 다음에 말소고. 그 다음에 바늘질이야. 자, 그 다음에 쌀이지. 이거 전부 다 어근들인데 자,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붙었냐면 자, 님과 붙고 그 다음에 달과 붙고 그
그다음에 소와 붙고, 그다음에 질과 붙고, 그다음에 정과 붙었어. 자, 이 양상을 보면 지금 니은과 결합을 한 거고, 자, 디귿과 결합을 한 거고, 시옷과 결합을 한 거고, 지읒과 결합을 한 거야. 자, 이렇게 니은이나 디귿, 시옷, 지읒과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 딸님이라고 하지 않잖아. 너희가 발음을 해봐도 따님이라고 발음하지. 아들님도 마찬가지. 아들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드님이라고 하잖아. 자, 그리고 달달이라고 하지 않잖아. 다달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말소라고 하지 않고 마소, 그다음에 바늘질이라고 하지 않고 바느질, 그다음에 쌀전이라고 하지 않고 싸전. 너희가 이렇게 발음해 보면 리을이 탈락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 그럼 환경만 보면 되지. 자, 환경이 니은과 디귿, 그다음에 시오츠. 자, 요것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앞에 있었던 어근의 리을이 탈락을 하더라. 자, 이렇게 양상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봐둬야 돼. 환경을 잘 봐도. 근데 이 환경은 공통적으로 파생어가 되거나 합성어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또 하나의 양상이, 자, 용언에서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자, 리을의 규칙 용언의 어간 끝소리 리을. 자, 어간의 받침이 리을인데 얘네가 니은이나 비읍, 그다음에 시옷, 그다음에 오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체가 와닿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예시를 보면, 자, 갈다, 뭐 밭을 갈다 할 때 갈다를 내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써놨지만, 이거는 어간의 받침 니을이 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동일하거든. 갈다뿐만이 아니고 뭐 놀다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코를 골다 할 때 골다도 있고, 그다음에 졸다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를 돌다, 뭐 이거 다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예시는 하나만 갖고 하겠지만 너희가 이런 단어들, 내가 지금 썼던 단어들을 통해서 너희가 같은 맥락으로 적용해 보면 지금 똑같은 양상이야. 그래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자, 갈다라고 하는, 원래 갈이 어간이잖아. 자, 근데 갈이 지금 뭐하고 결합했는지를 보면, 자, 니라고 하는 어미, 그 다음에 비읍니다라는 어미,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선어발 어미,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어미. 자, 이런 어미들과 결합할 때 너네가 발음을 해보잖아. 자, 일단 밭을 갈니? 이렇게 하지 않잖아. 밭을 가니라고 하지. 자, 우리가 밭을 갑니다라고 하지. 밭을 가릅니다라고 하지 않잖아. 자, 갑니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밭을 갈시다라고 하지 않지. 밭을 가시다. 그 다음에 밭을 가오라고 하지. 밭을 가로라고 하지 않잖아. 자, 너희가 발음을 해봐도 리을이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니은, 비읍, 시옷, 오 앞에서 탈락한다. 이 환경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시들을 중심으로 계속 보고 그 예시들을 너희가 발음해 보면, 자, 리을 자체를 너희가 애초에 발음을 잘 안 해. 자, 놀다 갖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놀다에 니를 붙이면 놀니라고 하지 않잖아. 노니라고 하지. 그 다음에 놀다에 비읍니다 붙이면 노릅니다라고 하지 않잖아. 놉니다. 그 다음에 놀다에 시다를 붙이면, 자, 놀시다라고 하지 않지. 노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놀다에 오를 붙이면 노로라고 하지 않잖아. 노라고 얘기하지. 자, 우리가 이런 양상을 너희가 발음해보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판단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늘 탈락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우리가 자음 탈락 중에 마지막 하나가 히읗 탈락인데, 자, 히읗 탈락은 리을 탈락보다 더 쉬워. 자, 보면, 자,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이야. 자, 그럼 이것도 어간과 어미니까 활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자, 이것들 앞에서는 히읗 자체가 무조건 탈락해. 자, 여기 예시를 보면, 자, 나타, 그 다음에 노타, 그 다음에 싸타, 그 다음에 많다, 그 다음에 끓다. 자, 이거 전부 다 히읗을 어감 발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 어감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뒤에 붙은 것들 봐봐. 지금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어미,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접사,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어미,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접사. 자, 이렇게 어미나 접사가 결합되는 과정에, 자, 발음을 보면 나흔이라고 하지 않잖아. 자, 원래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배웠지만 연음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히읗이 연음이 돼서 나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흔이라고 되지 않고 나흔이 됐어. 히읗이 탈락한 거지. 히읗은 연음이 되지 않아. 자, 노화도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가 배웠던 양상으로 본다면 노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히읗이 탈락하고 노화. 자, 그 다음에 싸이다도 마찬가지지. 자, 히읗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많아도 마찬가지야. 히읗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끓이다도 히읗이 안 보이지. 자,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탈락한다. 자, 히읗은 이 모음 앞에서는 탈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너희들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히읗 탈락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보충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잘 몰라. 그래서 시험에 대응이 잘 안 되고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수업해보면 가장 많이 문법과 관련해서 질문 받는 것 중에, 자,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 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나중에 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대응하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잘해야 돼. 자, 근데 지금 내가 예시를 4가지 써놨는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겹받침의 히읗음으로 끝나. 자, 리을 히읗, 니은 히읗 전부 다 히읗으로 끝나지. 자, 근데
최종적인 발음에 보면 이 히읗들이 발음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탈락을 했다는 얘기잖아. 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어떨 때는 그것을 히읗 탈락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음분 단수나 이렇게 말하거든. 자, 그럼 이것도 동일한 양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냐? 아니야. 이거는 이견에 관련된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 환경에 맞는 명칭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는 히읗음이 탈락하는 건 맞지만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맞는 명칭으로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예시를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예시를 단계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끓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히읗이 탈락하고 나서 자, 끓는의 형태가 돼. 자, 근데 그것이 자, 여기서 유음화의 환경이 된 거잖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끓는이 되지. 자, 근데 최종적인 발음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히읗음이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보면 이것도 단계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히읗음이 탈락하고 나서 자, 끌어라가 되고 자, 받침에 있던 리을이 다음에 있는 첫 소리로 연음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자, 끌어라가 돼. 자, 근데 이 과정도 너희가 지켜보면 히읗음이 보이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얘도 단계별로 나누지만 얘는 그냥 단계가 그냥 그대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히읗음이 일단 떨어지고 나면 안 는이 되거든. 자, 근데 최종적인 발음도 안 는이야. 자, 근데 발음을 보면 지금 최종적인 발음에 히읗음이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마지막 것도 지금 히읗음이 탈락하고 난 다음에 안 아가 되는데 여기서 안 아가 다시 연음이 돼서 받침에 있는 니은이 연음이 돼서 안아가 되지. 자, 근데 최종적인 발음을 봐도 히읗음이 없어. 자, 공통적인 건 전부 다 히읗음이 없거든. 그럼 히읗이 탈락한 건데 지금 첫 번째 있는 끌는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앉는 자, 요거하고 자, 끌어라 안아 자, 요거하고 너희들이 지금 환경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 똑같이 히읗음이 없어졌는데 얘네 두 개의 환경과 얘네 두 개의 환경이 서로 다르거든. 얘네 앞에 있는 두 가지 얘네들은 지금 자음 앞에서 탈락을 한 거야. 지금 여기에 두 개 밑에 끊어라와 아나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서 탈락을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달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히읗 탈락 배웠잖아. 히읗 탈락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할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히읗 탈락이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양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해. 자, 근데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이 양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말하지 않고 히읗 탈락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이 겹받침이고 히읗음이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히읗 탈락이냐 어떨 때 자음군 단순하냐. 자, 이거 정확하게 환경을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자음 앞에서 히읗음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음 앞에서 탈락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말하지 않고 히읗 탈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히읗 탈락과 관련된 것은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헛받침이든 겹받침이든 간에 히읗음이 모음 앞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히읗 탈락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시험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숙지를 잘해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 탈락을 정리하고 나서 자, 전체 마무리 한번 지어볼 건데 자, 의탈락과 동음 탈락을 중심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돼. 자, 의탈락부터 보면 어간이 의로 끝난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면 자, 이거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야. 어간이 의로 끝나고 거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때 어간에 있었던 의가 예외 없이 탈락을 한다.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볼게. 자, 뜨다. 그 다음에 끄다. 그 다음에 담그다. 그 다음에 고프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용언, 의로 끝나는 용언들인데 자, 거기에 지금 어나 아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였거든. 자, 근데 최종 출력되는 발음을 보면 떠야. 자, 근데 뜨어라고 하지 않고 떠라고 말하는 건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했다는 거지. 자, 끄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담그아라고 하지 않고 담가라고 말하는 것도 어간의 의가 탈락한 거고 고프아라고 하지 않고 고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간의 의가 탈락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어간이 의로 끝나고 거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정말 예외 없이 의가 탈락을 해. 자, 근데 이 밑에 그어 같은 거 보니까 예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외가 없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자, 이건 보충 설명인데 자, 이 그어는 원래 그에 자, 어간이 그고 여기에 어가 붙은 게 아닌 거야. 자, 원래 그따라고 하는 건데 이걸 시옷불규칙이라고 하지. 어미,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받침에는 시옷이 탈락한 거거든. 그 형태가 그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형태가 그에 어를 붙인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환경 자체가 다른 거야. 자, 의로 끝나는 어간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의로 끝나는 어간이 아니라 이렇게 받침에 시옷이 있었던 거거든. 자, 그것이 시옷이 탈락하는 바람에 자, 그 어처럼 보이는 거지. 자, 이거는 원래 형태가 의로 끝나고 거기에 어미를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뒤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 할 때 그 뒤에 지금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붙었지. 자, 크리스마스 으로 끝났는데 뒤에 에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붙었지. 근데 이때도 으가 탈락을 안 했어. 근데 왜냐하면 아까 예외가 없이 탈락하는 것은 뭐라 했냐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했지. 이렇게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아파트는 명사거든. 크리스마스도 명사야. 이렇게 체언에 조사가 붙은 형태거든. 이 자체도 지금 뭐가 아니냐면 이 으탈락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시옷불규칙과 관련된 거나 뒤에 나와 있는 체온의 조사가 붙는 환경은 지금 여기서 전형적인 으탈락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환경 자체가 다른 거니까 구별지어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돼. 지금 여기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가 탈락하는 것만 예외 없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동음 탈락까지 정리하고 전체 내용 마무리하면 접으면 자, 동음이라고 하는 것, 즉 똑같은 모음 두 개가 연달아 나타났을 때 둘 중 하나의 모음이 탈락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통해 보면 자, 타다라고 하는 이 어간에 아가 붙고 그다음에 서다라는 어간에 어가 붙었어. 자, 근데 어간에도 아가 있고 어미도 아가 온 거고 어간에도 어가 있고 어미에도 어가 온 거야. 자, 너희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지금 같은 모음이 두 개가 연달아 나타났는데 우리가 발음되는 양상을 보면 타아라고 하지 않지. 그냥 타라고 하고 서어라고 하지 않고 서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똑같은 모음 두 개가 왔을 때 둘 중 하나가 탈락을 한 형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오른쪽에 예시 두 개를 보면 너희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자, 여기는 켜 할 때 여라고 하는 모음이었고 그 뒤에 어가 온 거고 그다음에 펴 같은 경우도 여 뒤에 어가 온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양상을 보면 앞에 두 개하고 다르게 앞에 두 개는 똑같은 의미 왔는데 지금 여기선 똑같은 의미 아니지 않냐. 앞에는 여고 뒤에는 언데 이게 어떻게 동음 탈락이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중모음을 배울 때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자, 반모음 이에 자, 단모음 어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어서 보면 자, 켜 같은 경우에 자, 키읔이라고 하는 자음이 자, 자음에 이와 어가 결합이 된 거지. 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여가 된 거잖아. 자, 요 이는 반모음이고 자, 근데 여기에 다시 어가 붙은 건데 너희가 눈으로 보지만 여기에 지금 어가 있고 여기에도 어가 있지. 요렇게가 지금 동음이 된 거야.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탈락된 형태가 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양상으로 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음이 똑같은 모음이 연이어 두 개가 중첩됐을 때는 둘 중 하나의 모음이 탈락한다. 자, 우리가 이것을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동음 탈락은 너희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똑같은 음은 두 가지가 왔을 때 둘 중 하나가 없어진다. 단지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이중 모음이 왔을 때 그 이중 모음 속에 우리가 뒤에 붙었었던 모음과 같은 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모음 탈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의 탈락 현상과 관련된 내용 학습을 했고, 자,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것을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자, 평가원에서 출제했었던 문제 중에서는 이 탈락 현상과 관련해서 딱 초점을 삼아서 출제했던 문제가 없었어. 자, 그렇다고 이 부분만 이전과 다르게 문제 양상을 점검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찝찝하잖아. 자, 그래서 학력평가에서 출제했었던 대표적인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점검하고 전체 마무리 한번 줘볼게. 자, 13번 문제를 보면 2014학년도 7월달 학력평가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자, 보기 1의 미출친 부분에 해당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자, 보기 1의 밑줄친 부분이 오늘 배웠던 전형적인 탈락이야. 자, 근데 그 탈락이 일어나는 양상, 그 변동 양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부터 미음해서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음을 해봐야 되잖아. 자, 근데 기억은 발음하면 안키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발음하면 밥고가 돼. 자, 밥고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발음하면 가치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멋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좋아서가 돼. 자, 우리가 이렇게 발음 양상을 써놓고 보면 자, 금방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 기억에서는 뜬금없이 키읔이 보이잖아. 근데 키읔이라고 하는 건 자, 받침에 있었던 히읗의 성질과 처소에 있었던 기억의 성질을 다 가지는 하나의 통합형 의문이니까 자, 이 자체는 축약과 관련된 예시지 탈락과 관련된 예시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기억이 들어간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지. 손 놀지 말고 이렇게 지워가야 돼.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고라고 하는 요렇게 뒤에 어미가 붙을 때 고의 첫 소리가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이잖아. 자, 근데 그 자음 앞에서 원래 겹받침 리을 비읍이 있었는데 그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만 남은 거네. 자, 그럼 우리가 자음 앞에서 리을 비읍이라고 하는 겹받침이 비읍이라고 하는 이 받침으로 지금 발음이 된 거니까 하나가 탈락된 거지. 자, 그러면 전형적인 탈락 현상이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니은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3번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온 거지 벌써.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우린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고 학습의 과정이니까 자, 나머지 것도 같이 보면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가치에서 이 치읓이
왜 나왔냐면 받침에 있었던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교체가 된 거야. 우리 구개음 할 때 요 양상을 배웠었는데 자, 이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뀐 현상, 교체된 현상,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니까 디귿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자, 멋진인데 자, 받침에 시옷이 발음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디귿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지읒도 우리가 된소리인 쌍지읒으로 바뀐 거지. 자, 근데 이 양상은 우리가 시옷에 초점을 잡아서 보든 지읒에 초점을 잡아서 보든 이건 음운이 교체된 거지 이 자체가 탈락된 게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리을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가 히읗과 관련해서 금방 배우고 왔지만 어간의 받침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왔을 때 자, 무조건 탈락을 한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되는 양상도 보면 지금 히읗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탈락 현상 히읗 탈락이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 담겨져 있는 3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번 문제인데 2017학년도 3월달 학력평가 문제야. 자,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음운의 변동 현상과 자, 밑에 나오는 규칙, 불규칙, 활용 양상을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신경 써서 잘 만든 문제이긴 한데 자,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서는 공부를 하고 왔지만 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내용 학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 학습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지금 규칙과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공부가 덜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그 학생들은 그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타와 나타가 활용될 때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 무엇일까요? 자, 그 자리에 답이 가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발음을 그대로 발음을 해보면 하나는 낫다가 되고 자, 또 하나는 나타가 돼.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눈으로 봤지만 하나는 교체가 일어난 거지. 자,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된 거고, 자, 또 하나는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귿으로 축약이 된 거야.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발음해 보면 공통적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자음과 관련돼서 붙였을 땐 그러니까 자, 모음도 같이 한번 붙여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나타라고 하는 요 어간에 자, 아서라고 하는 어미를 한번 붙여볼게. 자, 그다음에 똑같이 자, 히읗 받침의 나타에 여기에 아서라고 하는 모음을 한번 붙여볼게. 자, 그러면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이 활용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 아서라고 발음이 돼. 자, 어간의 받침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거든. 전형적인 불규칙, 시옷 불규칙 활용 단어야. 자, 그다음에 밑에 히읗과 관련된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나서라고 발음이 돼. 자, 근데 이 지점은 우리가 금방 공부하고 왔잖아. 자, 어간의 발음이 히읗인데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붙을 때 무조건 탈락한다 그랬거든. 이건 전형적인 히읗 탈락이야.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났지. 자, 이게 탈락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탈락 현상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건데, 자, 그럼 요 가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탈락 현상이다라고 하는 요 답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한번 추려보면, 자, 1번부터 5번 선택지 중에 가자리에 탈락을 담고 있는 건 2, 3번밖에 없으니까, 자, 1번과 4번,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의 두 번째 말을 보니까 자,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자,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에 자,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기에 반영될 때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대.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옷 받침의 요 시옷 받침의 나타는 여기에 아서를 붙여 봤을 때 아까 금방도 봤지만 어간의 시옷이 탈락하고 지금 뭐가 되냐면 나아서가 되거든. 자, 그럼 얘는 전형적인 불규칙 활용이야. 자, 근데 얘는 지금 발음인데 자, 발음인데 자, 표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발음을 할 때 시옷 받침을 붙이지 않고 나서라고 표기를 해. 자, 그러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거니까 표기에 반영이 된 거겠지. 자, 그러니까 또 한 번 확인했지만 아까 선생님의 말에도 있었어.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해 봐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자, 그러면 요 낫다에 해당되는 자, 요것은 시옷 불규칙에 관련된 거니까 자,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어떤 양상이 시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나 자리에 지금 뭐가 되냐면 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이미 나온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하나 자, 우리가 히읗 받침을 갖고 있는 나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똑같은 양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여기에 아서를 붙였을 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나서라고 발음이 돼. 자, 히읗 탈락이 일어나서 모음 앞에서 탈락이 되는데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히읗 받침을 그대로 써서 나서라고 표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이 히읗 받침의 나타 같은 경우는 규칙 활용인데 그 규칙 활용의 양상 속에 반영이 지금 안 된 거니까 미반영 자리 요 B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에 B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봤더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맞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탈락 현상과 관련된 것을 자, 내용 학습하고 문제 두 문제까지 풀이를 해봤는데, 자, 의문의 변동 현상으로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건 자,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자, 표기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일정한 환경 속에서 발음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는 거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락 현상을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었던 예시들 중심으로 자, 너희들이 환경 중심으로 잘 숙지해두고 자, 복습을 하면 너희들이 시험에서 이 탈락 현상과 관련해서 발목 잡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용 학습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가 첨가 현상이거든. 자,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첨가 현상을 배울 건데, 자, 그와 관련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 오늘 배웠던 것까지 또 복습 잘 해두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첨가 현상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